엔조이 허참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네. 2015년 통계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1.3세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수명이 80.2세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밤 같지만 않은 소식인 게 네. 이게 수명은 늘어가는데 정년은 짧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퇴직 후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뭐죠? 필수입니다. 필수. 네. 다 알잖아요. 네. 네.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부가 결정이 된다. 네. 이 얘기인데 참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네, 예. 경찰서장에서 은퇴 설계 전문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네. 정기료 미래현장전략연구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결정됩니다. 28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퇴직 10년 전부터 퇴직 후를 준비해온 정기룡 미래현장전략연구소장. 제빵부터 떡집, 손두부, 수제 초콜릿 등을 배웠지만 직업으로 연결짓지 못하고 뒤늦게 화술의 재능을 발견해 은퇴 설계 전문 강사로 행복한 인생 2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기룡 소장과 함께 현명한 은퇴 설계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기룡입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2,000원만 빌려가. 내가 3년 지나면 호강시켜줄게. 그러면 지난번 2,000원 빌려왔잖아. 3년만 참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강은 없더라고요.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호강이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죠.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나부터 봅니다.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역에서 차표를 살라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한 8번째 어떤 아가씨가 서 있는데 보는 순간 야, 이쁘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궁화열차 오른쪽에 의자가 3개, 가운데가 통로, 왼쪽에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3개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데 아까 봤던 여성이 옆에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가방에서 행정학 책을 꺼냈어요. 책을 막 넘겼죠. 나는 책 보는 사람이야. 기차는 출발해가지고 수원까지 가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도 집이 대전입니다. 말을 계속 시켰어요. 말한 사이에 14일날 시민회관에서 미술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기다렸다가 꽃다발 큰 걸 사가지고 거기 쫓아갔습니다. 지금 그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입니다.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설레던 그 마음,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이 아버지 고향입니다. 한 50년 전에 대청댐이 생기면서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중부경찰서 이경장, 아버지 고향이 세종시예요. 보상을 20억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고향이 대청댐인지. 제 눈이 작잖아요. 저희 딸 상빈이가 태어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눈만 닮지 말고 다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딸이 태어나는데 제 눈만 닮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상빈이 아빠 닮아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가더니 아빠 앞트임 해주세요. 앞트임? 눈이 커져버렸어요. 다른 사람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충남에 살면서 대학을 대전으로 왔습니다. 저희 딸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전에 살면서 거꾸로 지방으로 왔어요. 1학년 들어가가지고 웬 술을 퍼먹고 오는지 새벽 1시에 들어갑니다. 술 취해가지고 아빠
상빈아, 웬 술 먹고 하냐 여학생이. 그랬더니 아빠 닮았어요. 한 달 내내 술 퍼먹고 옵니다. 참다가 그 대학 총장실에 전화했어요. 총장님, 새벽 1시입니다. 총장님, 그 상현들은 왜 술 갖다 패먹입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왔어요. 아빠, 학교가 난리가 났어. 왜? 어떤 학부형이요? 총장실에 막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교수들이 다시 밥했어요. 혹시 아빠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 안 했다 그랬죠. 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장 과장님, 아들한테 공부하는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네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강경 지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네요. 왜 우리 딸은 저런지 전 요즘에 알았어요. 살아가면서 행복은 비교하는 시간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 잘 됐어 하면 나의 행복이 없죠. 항상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6일 날 연보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 가는 장정들은 한 2,000명 왔어요. 머리를 깎고 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는데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만큼 돌아가는데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현정아, 살아서 돌아오거래. 저희 딸 상빈이하고 저희 아들은 두 남매가 앙숙이었어요. 그동안 붙기만 붙어서 싸웠습니다. 저희 딸이 우는 걸 보고, 야, 논산연보대 연명장은 사랑과 화합의 연명장이구나. 그만 들었죠. 한 2달 있다가 이만한 소포가 왔습니다. 장정 소포. 군대 갈 때 입던 옷이 다시 온 겁니다. 아내가 열어보네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옷 속에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엄마, 여기 눈 많이 왔습니다. 군대 와서 보니까 엄마 생각 많이 나네요. 엄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맨 끝에 엄마, 저는 군대 생활이 체질인 것 같아요. 써놨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아빠를 한 줄 빼먹었더라고. 아빠를. 한 2달 했다가 1등병을 달고 외출 나왔어요. 증성, 상이라 잘 있냐? 아빠 궁금한 게 있어. 너 군대 생활이 체질이냐? 그랬더니 아, 그거요? 중대장이 쓰라고 그래 쓴 거예요 하더라고. 열흘 있다가 외출을 또 나왔어요. 왜 또 나왔어? 아빠,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왜? 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상일아, 너 한 달에 봉급이 85,000원이라며 군대 가면 이때는 도마가 군생활 잘해. 그랬더니 아빠도 아는 여자예요. 누구? 저 얘기해봐. 저 동훈이 알지요? 하는 거예요. 동훈이? 생각해보니까 동훈이랑 아가씨 저희 딸아이 학교 선배입니다. 가끔 집에 자고 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딸 방을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아가씨가 하고 자고 있어요. 다음날 동훈이라는 아가씨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웬 아버님? 아버님, 저 상일 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요? 상일이 지난번에 외출로 갔다 얘기하대요. 아버님, 상일 씨하고 결혼만 시켜주면요, 아들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딸 낳고, 아버님 둘 낳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셋을 낳을 수 있어요. 아버님 네도 그만 나라씩 내시게. 집이 어디세요? 충남 논산입니다. 그래요? 상일이 가끔 외출 나오면 잘 지내고.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병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더라고. 동일 아가씨가 아들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딸 낳고 낸다는데, 제가 아침에 중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저 1등병 정상일 아버지 정기룡입니다. 혹시 중대장님 1등병도 결혼하게 되면 휴가를 줄 수 있나요? 상일 아버님, 1등병도 굳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열흘 휴가는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거죠.
중대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들 군대 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불렀더니 하객들이 앵콜 하더라고요. 하나 더 불렀습니다. 주례 여시네요. 아이고, 내가 주례를 많이 써봤어도 신랑 아버지가 축가 2개 부린 팀이라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네요. 결혼 하루 만에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뱃속의 애기 이름을 축복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동훈아, 잘 있냐? 네, 아버님. 축복이 잘 크고, 네, 아버님. 아이고, 고생한다. 한창 좋을 때 상일이 군대 가 있고,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버님, 축복이가요. 족발 먹고 싶대요. 토요일 되면 족발 사가지고 노상 가는데 안 됐더라고요. 또 전화했어요. 동훈아, 축복이 잘 크고, 네, 아버님. 그래,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버님, 축복이가요. 순대 먹고 싶대요. 너는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는 없어요.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왜? 선생님 아들이래요. 아이고, 축하한다. 상일이 통화 한번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아들이가 그 얘기 듣고 집에 온다는데 뭐 해주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이라며 딸을 기다리는데 고맙고 사랑한다. 약속 지켜라. 4명 낳는다는 것. 그 밑에 우리 가족 이름을 써주셔야죠. 다음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제가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이 남편 상일이 21살. 너 23살. 동생 같은 남편이잖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때는 지금을 생각해. 아버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의 신혼부부들은 배가 나오면 배를 내밀고 살려 찍는데 저희 며느리는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이 나온 배를 막 끈으로 감는 거예요. 배가 쏠쭉해졌어요. 동훈아, 상일이 군대가 있고 상일이 대신 내가 사진 한번 찍자. 며느리하고 배를 내밀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노력해서요. 저 방학 때 또 날래요. 저희 며느리 노력도 잘합니다. 둘째를 받습니다. 지난 1월 7일은 셋째 돌이에요. 지금 아들이 지금 27살입니다. 대학을 요번에 졸업했어요. 군대 가는 날짜를 잡아놓고 배는 나오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입장에서 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입장 바꿔보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입장 바꿔보는 것이 공감대 형성입니다. 퇴직을 했더니 아내가 그러네요. 여보, 퇴직했지? 왜? 당신하고 살면서 고칠 거 내가 써놨어. 읽어보고 고쳐? 그리고 나도 고칠 거 써줘. 그러는 거죠. 아내가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1번, 밖에 나갔다 와서 양말을 아무데 벗어놓지 말고 세탁기에 집어넣으라 써놨습니다. 2번째 보니까 앞으로 선풍기 끌 때는 발고락으로 끄지 마라 써놨습니다. 뱃살 좀 빼라. 배가 셋이다. 그리고 애들한테는 밥 먹을 때 절대 잔소리하지 마라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놨네요. 앞으로 오줌 넣을 때는 안전하라 써놨습니다. 퇴직했다고 오줌 안 넣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도 고치고 써놨어? 저도 저희 아내 고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잠옷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입고 밥 먹고 그거 입고 놀다가
그거 듣고 저녁 먹고, 그거 듣고 놀다가, 그대로 자고. 잠옷이 없어요. 제가 1번, 앞으로 잠옷 좀 입고 자라서 낫죠. 제발 나를 백화점 데려가지 말아서 낫죠. 저희 아내랑 약속을 못합니다. 화장을 1시간 두드려. 시간은 가는데 옷을 입어버려? 여보, 나 살쪘어 안 쪘어? 자기가 복 몰라. 저희 아내가 40대 때까지는 화장실에 문 닫고 좀 놓습니다. 지금은 문 열고 좀 놓고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에 문 닫고 좀 놀아서 놨죠. 왔더니 좁아 그러더라고요. 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줬다 맞아 죽겠다고. 제가 그랬죠. 여보, 당신은 거칠게 없는 것 같아. 정말이야 그러는데 12개 더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는 50대 50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50일이면 49가 되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시원한 이유, 낮아지니까. 시소를 다 말아요. 네가 낮아지니까 네가 올라갔다. 부부관계는 낮아지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현재 미래 현장 전략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은퇴 설계를 잘하는지, 예. 경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잘하는지, 아니면 어떤 행복한 가정생활 잘하나 강의하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경찰로 지내실 때는 보도국은 와보신 적 있으신데 공개홀은 처음이시라고. 네, 서장들은 보통 사장님하고 보도에 들려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인사하는데 여기는 처음 왔어요. 공개홀. 저 소원 풀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와보니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네요. 네. 박수를 너무 잘 치시네요. 즐거운 분위기 이어서 우리 정기룡 수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프로필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보죠. 28이 나왔습니다. 네, 정기룡 수장님은 28년간 경찰로 근무를 하시고요.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2012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0. 네, 정기룡 수장님은 퇴직하기 10년 전부터요. 현직에 있으면서 제빵제과 자격증이며 떡집, 수제 초콜릿,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서 퇴직 후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 네, 매일 퇴근 후 2시간을 꾸준히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퇴직 후를 잘 대비해 오셨고요. 이를 경험으로 쓴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네요. 네. 예, 28년간 경찰로 근무를 하고 승진도 누구보다 빨랐다고요, 또. 승진을 제일 먼저 했더니 네. 계급 정년으로 예.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했더니 제가 아직 경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5년 일찍 나왔습니다. 끝까지 실기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얘기를 나눌수록 경찰로서의 모습은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냥 편안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으신데 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는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지 않으셨을까? 어떤 모습이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로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나를 따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이런 얘기고요. 오늘 작가님이 많이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청이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는 잘 안 웃으셨어요? 웃었죠. 예. 보통 경찰 할 때는 동료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 날 편지를 썼어요. 현재 서장의 마음, 또 남편으로서의 마음,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그것이 책이 됐고 또 직원들 매일 생일 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아기 잘 있느냐
어떻게 했냐 편지를 케이크를 보냈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야, 그 멋진 조직 관리네요. 네. 그렇게 했더니 승진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나왔죠. 예.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직업 아닙니까? 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서장이 화를 내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손을 걷어차고 막 그러던데.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인가요? 영화죠. 요즘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자전거 순찰대를 조직해서 치안에 그 사각지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순찰차로 출동을 하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지역 주민의 얘기를 못 들어요.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순찰대를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경찰관 10명으로 2인 1조로 다니는데 차가 안 다니는 곳 골목마다 다녔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자전거 순찰대로 순찰하다가 범인을 검거하면 자전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28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90년도에 한번 경찰 옷을 벗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물론 뭐 동료가 사건 때문에 그만뒀지만 아 나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구나.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두면 뭐 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혹시 경찰서장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행사는 가급적으로 점심 때 하자. 저녁 때는 저도 배우러 다니고 저희 동료도 배우러 다니고 이런 마음 가지고 28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할 숫자가 나왔군요. 네, 퇴근 후 2시간. 퇴근 후 2시간. 자기 준비를 하는 시간. 네. 막상 딱 그날이 왔을 때 기분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2012년에 네. 퇴직을 하신 거죠? 2012년 12월 28일 날 정년이 이틀 남았어요. 아내가 여보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러더라고요. 경찰복을 가지고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어디 나갈지 걱정스러웠어요.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정년은 뭐 할까? 그랬더니 아이 놀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놀기만 놀아봐라. 퇴직하고 나면 사거리 신호등에 신호등이 꺼진 그 기분, 빨간 전멸등 그런 기분입니다. 참. 놀아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제 수고했어요.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빠져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조금 아내한테 소홀한 점이 있었나요? 놀아 이제. 그때가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네. 딸이 고3입니다. 한창 돈 들 때 나간다고 그러니까 화를. 예, 제가 퇴직하는 날 잡아쳐서 2천만 원을 조금 늘어났죠. 걱정하지 마. 2천만 원 조금 늘어났으니까. 아내가 그러네요. 얘들아, 아빠가 2천만 원 조금 늘어났대. 준비성이 필요하다. 이틀 있다가 뺏겨버렸어요. 말 안 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다 나올 수 있어요. 아유, 그걸 왜 말씀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거. 네. 어디 비자금. 저요? 네. 주창룡 소개 두 번째 서랍에. 근데 사실 정년 직전에 대기 발령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예, 6개월이요. 예. 그때 퇴직을 준비하라고 이제 배려를 해주는 셈인데, 그래도 그때가 되면 참 막막하다. 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누가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 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퇴직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대기 발령을 시키는데 6개월 가지고는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최소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이른바 은퇴, 그걸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은퇴 증후군. 이런 것을 우리들이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럼요. 누군가 퇴직을 다 합니다. 평생 경찰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준비.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그만 다닐 수 있잖아요. 항상 준비가 필요해야
한국에서 100살 넘은 사람들이 지금 1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60이 퇴직하고 준비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게 필요한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퇴직 후의 상실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명함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기분은 또 어떠셨을까 싶어요. 현재 경찰서장 할 때는 명함 주면 서장이세요 하는데 퇴직하고 명함이 없으니까 네. 저를 설명하려면 30분 설명이 됩니다. 아이고. 현직 서장 할 때는 보통 핸드폰이 하루에 30통 옵니다. 일 때문에 만나자고. 퇴직하면 3통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어딨어? 돈 꽂습니다. 핸드폰 바꿔줍니다. 광고 전화. 네, 퇴직하고 보니까 돈 꽂줍니다. 퇴직하고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가 제 자리예요. 오른쪽이 아내 자리입니다. 네. 여기 애들 자리예요. 정렬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내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요. 자리가 바뀌셨어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것이요. 밥 먹을 때 반찬 이렇게 주면 곧 애들 왜 먹고 난리야.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 상실감이 크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쯤에서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사진 순서인데요. 소장님께서 어떤 사진을 내 인생으로 사진을 꼽아서 준비해 오셨을지. 네. 가운데 누굽니까? 네, 제가 2004년도에 제과 제빵사 학원을 1년만 다녀가지고 딴 기념으로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딸 상빈이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사진입니다.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된 건가요? 멋지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사실은 2004년도에 정년이 8년 남았습니다. 8년 전. 네, 뭐 할까 하니까 빵집을 차리면 돈이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 홍병산가에 있는 빵집 제과학원이 있었습니다. 배우러 갔죠. 문을 열라고 보니까 현직 경찰서장인데 뭘 배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일을 왔다 갔다가 들어갔어요. 가니까 원장님 계시네요. 원장님 제가 경찰서장입니다. 퇴직하고 빵집을 차리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서장님 탁월한 생각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서장님은 한 달에 강사료가 30만 원인데 5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했죠. 등록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대덕경찰서장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원에 가서 빵을 배웠어요. 제빵 제과. 그리고 학원에 레시피를 써놨습니다. 밀가루 3,000g.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은 제빵을 살 따면 대학 갈 때 시험만 보고 그냥 갑니다. 가장 나이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온 학생은 제가 원장인 줄 알아요. 원장님 1년 반 배워서 땄습니다. 인생 승리입니다. 네. 땄더니 원장님 그러시네요. 허자님 요즘에 트레이즈하고 파리바게트 타고 크라운 베이커리 때문에 큰 빵집은 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작에 말을 하든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수제 초콜릿이 대세라고 다시 학원에 갔어요. 가서 수제 초콜릿도 한 6개월 배웠습니다. 학원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네요. 누가 그러는데 요즘에는 손뜨고 장사가 돈이 된다고 구직에 목마을에 가서 손뜨고도 6개월 배웠어요. 손두부요? 예, 손뜨고. 손뜨고? 네, 손뜨고. 정년은 다 가고 준비는 안 돼 있고 뭐 하나 애들은 어리고 누가 그러네요. 요즘에는 떡집이 대사 떡집. 아니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여기 중앙시장 앞에는 가면은 떡집이 6군데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제가 빵도 배우고 두부도 배웠습니다. 초콜릿도 배우고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정년하고 떡집을 차리고 싶은데 좀 떡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떡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거죠. 매일은 못 나오고 매주 토요일날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정 배우고 싶으면 매주 토요일날 새벽 4시 반까지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떡 배우려고 그랬더니 무릎까지 장어를 사주네요. 열심히 배워 그러더라고요. 와. 요즘에 알았습니다. 떡집을 차리는 것보다는 떡은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낫습니다. 어려워요. 해보니까 아니던가요? 한 2년 배우러 된 2년 배웠어요. 2년을 배우셨다고. 야, 아니 뭐 짧게 배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서 먹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 실감합니다. 허리 아파요. 예. 와 진짜 늘 배우고 계시는군요. 또
또 털어놔 보세요. 또 뭐 우리가 하셨어요? 얘기하기도 전에. 정년이 4년 남았어요. 요즘엔 사자 시대, 자격증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이 좋다는 공인노무사. 서울의 신림동 고시학원에 전화했어요. 3개월 주말반을 등록하세요. 그렇게 하고 동영상 공부하시면 2년이면 합격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반 280만 원 주고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토익을 700점 맞아야 영어 시험 면제되더라고요. 네. 꿀 몰랐습니다. 소장님 과외하세요. 과외. 선생님 붙여드립니다. 퇴근하고 화요일 금요일 대전 둔산경찰서 앞에 커피 전문점에서 8시부터 12시까지 토익 해커스 토익 과외를 했어요. 초급, 중급, 고급 한 달에 과외비 50만 원. 아이고. 토익 점수가 올라갑니다. 285점, 300점, 400점, 635점. 아내가 그러네요. 여보, 토익하다 머리 터지겠다. 죽어. 그만뒀습니다. 거기서 깔끔하게 포기하신 거예요? 공인노무사 준비 2년하고 토익 준비 2년 하는 동안 1,380만 원 날렸어요. 4년을. 네. 토익 입이 안 700점. 다물으시네요. 입이 안 다물으. 예, 토익 700점. 야, 문턱에서 그냥 하차했네요. 아깝다. 제빵사에서 노무사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에 맞춰서 돈까지 또. 네. 자격증을 따느라 들인 돈만 해도, 야, 그 돈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다 못 쓰고 강의 자료로만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해야겠다. 이 강의만 쓰고 있는 거죠.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와, 강의 자산이 또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낭비를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네. 강의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두 번째 인생에 봐야 됩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실패한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은퇴 설계 전문 강사로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강연을 펼쳐주고 계시는지 저희가 직접 강연하는 현장에 따라가 봤고요. 또 가정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실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시죠. 대전시 중구 안영동.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이 좋은 이곳에 정기룡 소장의 보금자리가 있다. 거울 앞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정기룡 소장. 28년 경찰 근무로 인생 1막을 마치고 은퇴 설계 전문 강사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다. 강의를 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연락이 오는데요. 오늘은 천안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강의하는데 저도 흥분되네요. 어떻게 하면 재밌고 의미 있게 하는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누비는 정기룡. 오늘은 천안의 중앙소방학교를 찾았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치게 될 은퇴 문제. 정기룡 소장은 먼 미래처럼 여겨지는 퇴직 후의 인생을 눈앞에 현실로 가져와 뜯어보게 한다. 그리고 퇴직 후의 인생을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하는데, 공직에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 삶이 어떨 것인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약간의 그 망망대해 등대를 봤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강의 들으니까 이제 저희 신랑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그래도 이제 저희 신랑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의 그렇게 잘 챙겨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일 오전 부부만 살던 집에 모처럼 시끌벅적 웃음꽃이 가득하다. 귀여운 손자들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것이다. 은퇴와 함께 줄줄이 태어난 손자들. 그의 인생 이막에 더 없는 행복과 웃음을 안겨준 보물들이다. 애들 유치원 다니는데 네. 지각은 안 하니? 네, 아침 일찍 보내고요. 저는 네, 학교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일하는 며느리를 돕느라 육아에도 적극적인 정기룡 소장. 가족의 소중함을 은퇴 후에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데,
자식들과는 많이 놀아주지 못했던 만큼 손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다. 아버님은 딸같이 대해주시고요.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웃고 저도 웃고 이제 어머님도 웃고 항상 밝고 그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산책도 은퇴 후 얻게 된 소중한 일상이다. 일하랴 살림하랴 남편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온 아내.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보내고 맞이한 황혼의 이 시간.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퇴직 직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좀 자리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 적응이 돼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좀 배려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거 못 느끼는데 정기룡 소장은 아내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 느끼는 것 같아요. 당신 하루 종일 운전하잖아. 학교 다니냐고. 운전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그 누가 은퇴를 삶의 끝이라고 말했던가. 미리미리 준비를 맞이하면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는 은퇴자들이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기룡 소장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가정이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네. 손자들 재롱에 웃음꽃이 가득한데 비결이 뭡니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다. 옛날에는 정말 아내가 바빴을 때, 애들이 바빴을 때는 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필요 없는데 제가 집에 있는 거죠.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직 관계에서 항상 소평 관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은퇴 이후엔 가족 관계도 그 리셋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현직에 있을 때는 바빠서 막 다닙니다, 자기가. 근데 딱 퇴직하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집에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싫어합니다. 아내는 했던 대로 친구 만나고 모임 가고 혼자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하죠. 경찰서장까지 했는데 왜 밥도 안 주는 거야.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이 먹고 다니는데 퇴직하고 나면 전화가 안 옵니다. 밥 산다고. 제가 밥을 사야 동료가 만나주죠. 이제는 완장을 떼야 내가 왕년에 누가 했어? 뭐 했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내려놓는 것만이 이 리셋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예.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노하우 보여주세요. 은퇴 설계 코칭 퇴근 후 2시간. 네. 퇴근 후 2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할지. 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취미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돈 되는 거. 기왕이면 퇴직하고 할 것.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퇴직하고 가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경찰에 있으면 퇴직하고 경비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하고 퇴직하고 통닭 장사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항상 전반전의 경험을 후반전에 이어간다.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왕이면 전반전에 근무할 때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하자.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일하면서 퇴근 후 2시간에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힘들죠. 그리고 본업을 약간 소홀히 하게 되는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일도 하고 퇴근하고 나온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을 많이 배우러 간다. 그럼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도 회사에서 두게 되는 겁니다.
항상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사도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유, 큰일 났네. 빨래 밀고 왔네. 비 오면 어떡하나. 빨래를 걷어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빨래를 하시면서 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현재 진행형이군요. 자, 네. 두 번째 팁. 두 번째 팁을 만나볼까요? 은퇴설기 고치. 호기심을 가져라.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완장을 띄는 게 중요합니다. 왕년에 경찰서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계급장을 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기왕이면 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퇴직이 가까울수록 절약해야 됩니다. 네. 여행도 덜 가고 불도 끄고 줄이는 것뿐이 없죠.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직업을 찾으려면 나의 관심사. 적성도 파악이 돼야 도움이 되겠죠.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저는 말을 하기 좋아하니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을. 아니면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뭐 잘하는지. 아, 남편이 저걸 잘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투자를 해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을 두 번째 인생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동차를 좋아했다. 그러면 퇴직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 가서 정비 기술을 배우고 내가 좋아하니까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 됩니다. 정비사 차리고 가서 고치는 거죠. 그림 좋아하시니까 그림 하실수록 재미있고 신나는 거죠. 그러면 활력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두 번째 인생 하는데 전반전 인생은 먹고 살라고 왔습니다. 이제는 후반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때가 지금 왔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은퇴 설계 노하우 세 번째 팁을 알아볼까요? 보여주세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어떤 의미인 거죠? 아까 드린 말씀대로 경찰서장 했는데 내가 저걸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창피한 거예요. 중부서장을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중부경찰서 지하도에 상가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서장님 치는 거예요. 보니까 중부경찰서 강력 팀장했던 사람이 지하도 상가에서 경비를 쓰고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존경스러웠어요. 엊그제만 해도 경찰서에서 강력 팀장을 했던 사람이 경비를 쓰고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 팀장 한 달에 얼마나 받아? 라고 했더니 한 달에 17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놓는 거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까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내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완장을 탁 띄는 거죠. 적금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든다 그렇게 하면 반만 넣고 반은 100으로 다녀야 됩니다. 50만 원에 10년엔 큰 값어치가 없거든요. 반은 적금 넣고 반은 내가 퇴근하고 몸값을 올리러 다니자. 그럼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소득이 되니까.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뭐 대접받으려고 뭐 어깨에 힘주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경찰관들 퇴직하고 골프 치러 가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나죠. 그렇지만 한 1년 지나면 세 사람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안 만나줍니다. 후배들도 내가 밥 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찾아갈 때 오죠? 그렇지 않죠. 이제는 내가 손해보고 베풀어야 나한테 추천한다는 겁니다. 지갑을 안 열면 안 차죠. 밥 사야 됩니다. 지갑을 말 이거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맞아요. 말만 많아가지고 그 자네 말이야. 나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진 않았어. 얘기 좀 들어봐. 그럼 누가 들어줍니까? 그 대전역 건너편에는 대전사랑 추억의 노래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노숙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분들은 술이 채가지고 100원짜리를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장할 때 그분들이 막 싸우다 오셔요. 한결같은 말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했었어, 왕년에. 네? 왕년은 소용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현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지금부터 투자해야 앞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항상 뒤를 보는데 앞을 볼 때가 지금 맞습니다. 앞을 봐야겠군요. 뒤돌아보지 말라. 네. 제가 알아봤고요. 정기룡 소장님의 은퇴 설계도 네 번째 팁은 뭔지 알아볼까요? 91년도에 구소련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에 나라가 분리 독립합니다.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다 보니까 나라에서 연금을 못 줍니다. 연금을 안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이 막 쓰레기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기술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금을 못 준다 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기술. 어떤 기술?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배우자. 퇴직하고 취직하면 2년 3년입니다. 70까지 일을 할 때 기술 있으면 80까지 일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기술을, 한 가지 기술을 지금부터 배울 때가 지금 맞습니다. 창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배우자. 예. 보통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면 이제 장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장사할 때는 어려워요. 10개 중에 2개는 성공하고 나머지 문 닫습니다. 정말 내가 퇴직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칼국수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젊어서 칼국수집에 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릇도 닦아주고 국수 삶아보고 주방장이 안 나왔는데 국수를 끓여냈습니다. 손님들이 아 맛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창업할 때가 된 거죠. 항상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지. 어려운 것이다 창업 자체는. 창업은 어렵고 네.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기술을 네. 배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일, 또 그림 좋아하시는 일 이런 걸 계속하면 또 돈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면 아내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네. 아내에게 투자한다? 제가 바쁘고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아내를 보는 겁니다. 아내가 뭘 잘하는지.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내가 꽃을 배우게 학원을 보냅니다. 아내 꽃집에 꽃을 배우고 아내를 꽃집을 차려주는 거예요. 아내가 사장, 내가 이사장. 아 그렇게 더 아내의 장점을 충분히 개발해주자. 같이 가는 거죠. 네. 아내가 피아노를 잘 치면은 피아노 학원을 운전하고 다니고 남편은 예, 운전하고 다니고 운전하고. 예, 아내는 피아노 같이 하자 같이. 네. 인건비 싸움입니다. 요즘에는 예, 인건비 싸움이에요. 맞아요. 다 식당들이 인건비 때문에 안 되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내 되는 분도 지금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둘이 같은 자격증도 몇 개 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내랑 이제 서로 박사할 때 도와주자 그래서 아내도 박사하고 저도 박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같이 땄어요. 아내는 사회복지사, 저도 사회복지사. 또 아내랑 또 리더십 강사 같이 또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엔 직업상담사 시험을 같이 봤습니다. 아내는 붙고 저는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이런 걸 다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에 테니스를 새벽 1시간씩 25년째 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몇 시부터 몇 시? 5시부터 6시까지. 25년째 치고 있습니다. 예.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하고 있죠. 머리가 나쁘니까 체력이 좋습니다. 뭐 하나 하시면 정말요. 꾸준히 끊임없이 물건 눌러줘서. 예. 그리고 뭐 몇 개월, 며칠 단위가 없어요. 다 4년, 예, 예. 25년. 네. 와, 정말 체력 관리도 중요하네요. 그건 돈 그렇게 크게 들질 않고. 라켓 하나만 가져가면 땀 내고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게을리 예. 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를 철저하시네. 네. 참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퇴직하면 곧 졸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정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3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준비가 필요한데 요즘은 자기 나이에다 곱하기 0.7을 합니다. 60이면 42세.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일 800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서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나온 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떠나온 자리를. 두 번째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당장 전화해야 돼요. 그때 미안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물건을 항상 찾기 쉬운 데 둬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죽었다 그러면 중요한 물건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갑자기 떠나도 중요한 물건 찾기 쉽게 두자. 돈을 남긴들 그 돈이 애들한테 득이 될지 화가 될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는 가끔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는 혼자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항상 사랑과 추억을 매일 남겨야 돼요. 왜? 2017년도 5월 8일 날 우리 그때 MBC에서 허참 선생님하고 그때 웃었지. 오늘 여러분들 매일마다 사랑과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감사함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네. 전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가 아닐까.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그건 경찰서장 하면서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신학을 하니까 베풀 때가 지금 왔어요. 이제는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제가 소외된 계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를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도움 말씀 크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좀 후련해지네요. 예. 은퇴를 삶의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도 더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연세가 높으신데.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참의 토크에서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가족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부에서 손해 없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반항해서 이득 없다. 이상입니다.